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진로쌤 뿔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명 로드맵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사명선언서 기억나나요? 예, 그 사명선언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바로 길 지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그 사명 로드맵, 또 다른 의미로는 인생 로드맵, 다시 또 직업 로드맵 되게 굉장히 많아요. 혹은 라이프 플랜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선생님이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러한 방법들을 다 공부했었거든요. 진로 로드맵, 인생 로드맵 해서 라이프 플랜 다 공부했었는데 너무 학생들이 작성이 어렵더라고요. 복잡하기도 하고, 물론 이게 다 좋아요. 내용 다 좋고 정말 그 작성을 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서 아이들이 몇 번 시켜봐도 참 많이 이렇게 다 작성하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단순화시켰거든요. 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교육했을 때 거의 대부분 기본적 틀은 다 작성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진로 탐방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한다고요? 그렇죠. 프로토타입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정한 다음에 이제 학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보들이 더 들어오면 점점점 이제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내용을 채우면서 진로 설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로드맵도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작성하려고 하지 말고요. 현재 주어진 정보 안에서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서 작성을 좀 한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작성할 수 있거든요. 어느 작성을 좀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던 직업 탐방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정말 작성을 다 한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좀 한 절반 정도까지 작성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절반 이상은 좀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놓고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작성을 많이 할 친구가 있고 좀 적게 할 친구가 있긴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아직 베타 버전, 프로토타입 버전을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수업을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드맵의 정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맵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길 지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 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에 되게 중요한 건요, 바로 목적지가 있고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특징입니다. 실행의 답이다의 저자인 이민구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의 공통적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과정, 지향, 시각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적지를 가는 과정을 약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처럼 또한 실제로 그걸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 로드맵이 지금 처음에는 좀 약간 애매하게 작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내용들을 점점 채워나가고 자신 하고 싶은 그 사명, 그 내용과 그 가는 과정들을 점점 채워나가면서 확실하게 그게 자기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민 교수님 이렇게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 조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도 꼭 이 사명 로드맵을 작성하면서 그러한 과정, 지향, 시각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상 꼭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정을 전제로입니다. 수정을 전제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한번 작성해본다 마음으로 작성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거의 절반 이상, 거의 한 60% 정도로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로드맵 작성의 팁은요, 바로 역산 스케줄 방법으로 작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역산 스케줄이 뭘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산? 거꾸로 계산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맞아요. 종착지부터 작성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거 작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목표 이루어가는 위한 과정역으로 계산해 나가서 작성하는 건데요. 한번 예를 들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예전에,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출근이던 모두 준비가 하나 늦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방법을 배운 다음에 적용해 나간 건데요. 이게 도착.
뭐, 한 7시 20분 도착, 이라고 딱 해놓으면, 이거 역산을 하는 거예요. 도착을 해야 되니까, 저도 10분 정도 출발해야겠고, 그 당시에는 한 1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10분에 출발해야겠고, 10분에 출발하기 위해선 머리를 만지고 옷을 입는 걸 5분에 얼려야 되고, 머리에 옷 입는 거 5분에 얼려야되면 55분까지 쉬는 게 얼려야 돼야 되고, 이때 이제 쉬는 게 얼려되려면 40분까지 식단을 완료해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독서는 30분까지 한다 그냥. 항상 이제 독서 늦어지면은 이게 좀 더 늦어질 수가 있는데 딱 이렇게 딱 끊어놓으니까 여기서 스타트를 딱 하죠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다 지켜나가면서 독서를 이럴 때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최종 목적을 생각하면서 역으로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좀 놓치지 않고 어떤 것들을 잘 계산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사명 로드맵 역시 역산 스케줄 방법으로 작성해 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역산이니까 끝에부터 작성하는 거겠죠. 마지막 부분부터 작성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딱 나겠죠. 계속 힌트를 줬잖아요. 바로 최종 목적지, 그렇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명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 한 줄 요약, 또한 진로에 대한 철학, 이 내용을 좀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였던 이 내용인데요. 이게 사명 한 줄 요약된 게 이거죠, 맞죠? 여기다가 뭐 약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피해 당하지 않도록 돕는 국선 변호사, 여기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뭐 사약자 편에서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는 보건 의료 전문 기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를 들은 내용들은요, 실제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한 여러 선배들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서 역산해서 계산하면서 정말 학교 활동 열심히 해 나가더라고요. 또 학생의 가능성의 씨앗을 발현시켜 공교육 구조를 바꾸는 교사. 이런 사명으로 작성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혹 직업이 없을 경우 기억나나요? 그럼 작성 못하나요? 아니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못 많은 전문가라고 작성하라고 이야기했죠. 또는 못 많은 직업이 돼서 예를 들어서 뭐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전문가. 뭐 아직 직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련된 그런 전문가, 그런 직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보가 들어오면 탐색하면서 직업을 정하면 됩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는 직업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런 직업도 많이 있겠죠. 이런 아직 직업이 결정되지 않아도 이러한 사명의식 갖고 찾아간다면 충분히 그런 직업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사명은요, 직업이 있고 사명을 작성해야 되고요. 직업이 없는 가운데도 사명을 작성해 놓고 직업을 찾아가는 방법으로도 여러분들 사명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 작성할까요? 여기 작성했으니까 여기 작성했겠죠. 쭉 이렇게.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 작성하겠죠. 여기엔 어떤 내용 작성하는 거냐면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직업입니다. 직업이 많이 변동이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처음 해야 될 직업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 나가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 국선 변호사 되고 싶은 친구들은 뭐 땡땡땡등 대형 로펌이 있어. 나는 실력이 없어 국선 변호사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대형 로펌에 입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지만 거기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나는 약자들 도와주는 그런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땡땡일보 등 보건부 기자로 입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료 전문 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러한 보건부 기자로 입사하면서 경험을 쌓고 그러한 이런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를 임용하면서 이제 내가 이러한 가능성의 씨앗을 발현시키는 그런 교사가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직업이 없을 경우는 뭐뭐 직업 세계를 지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삶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직업 세계를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세계를 지닌,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했고 여기 했으니까 이제 어디 할까요? 여기 하겠죠. 여기에 뭐 작성할까요? 여기는 해당 직업 세계에 들어갈 때 도움이 되는 대학교 및 학과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대형 로펌 입사하기 위해서 먼저 땡땡 대학교에 법학과 입학하겠다라고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보건부 기자로 입사하기 위해서 땡땡 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입사하겠다 할 수도 있겠고요. 뭐 고등학교 역사교사를 임용하기 위해서는 땡땡 대학교 역사교육학과 입학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직업세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대학과 학과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학교 학과만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뭐뭐 대학교, 뭐뭐 학과 아직 결정이 정확히 안 될 경우면 이 정도로 해서도 작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각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작성해 나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가능성의 씨앗을 발현시키는 공교육 구조를 만드는 교사,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 모모 대학교 역사교육학과에 입학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과정을 작성하겠죠. 땡땡 대학교 역사교육학과에 입학한다면 먼저 여기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 합격. 왜냐면 이제 정규사 임용되려면 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역사교육학과면 뭐 그 1급은 따겠다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아동센터 봉사에서 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싶다. 나는 그래서 그러한 봉사활동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정말 존재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내가 해보겠다. 작성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다 보면 이거보다 더 좋은 활동들이 있고 더 구체적 활동이 나올 수 있잖아요. 우선 작성하는 게 의의를 두고 작성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직업 입문 과정에서 좀 해야 될 일들을 간단하게 작성하면 좋겠고요. 여기는 이제 직업 성장 과정에서 하는 일을 작성하는 건데요. 우선 청소년 진로 및 자기 경영 코치 자격을 취득하겠다. 그 다음에는 진로교사 자격 취득, 뭐 신문 연재, 책 집필, 방송 출연, EBS 강사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직업에 입문한 다음에 여러분들 사명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는요, 필요한 이제 자격들을 좀 작성해 나가도 좋겠고요. 하나는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물론 이제 포지션, 지위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영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직업 세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를 고민하면서 작성해 나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 취득도 있겠지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고민하면서 작성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 입문 단계예요. 직업 입문 단계인데 이 직업 입문 단계의 내용들도 뭐 필요한 자격증, 요구된 능력, 예상되는 어려움, 요구되는 능력 획득 및 예상되는 어려움 극복 방안.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작성해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필요한 자격증은 뭐 이런 2급 정교사 자격증,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상급 자격증, 요구된 능력은 전공 교육학 능력, 글쓰기 능력, 강의력, 판사력, 통솔력, 예상되는 어려움, 경쟁률이 세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 어머니께 이때까지 의지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지 해서 쭉 작성을 해 나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 어떤 걸 잘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업 탐방 활동을 잘 갔다 오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직업인한테 이렇게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직업 탐방 강의할 때 이러한 로드맵 작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내용 물어보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잘 다녀온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작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직업 정보 탐색 프로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도 이 내용을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지난번에 쭉 여러분들 그 정보 탐색 양식인데요. 이런 거라든지 일단 영상이라든지 통해서 작성을 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인터넷 정보 탐색만으로는 또 미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추천하는 거는 해당 직업인을 만나서 아니면 해당 직업인에게 뭐 비대면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한다면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직업 성장 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업 성장 단계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포지션, 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획득 방법, 거기에 필요한 자격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요. 하나는 사명 이루기 위해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사명을 이뤄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직업 세계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또
이게 직업을 바꿔나갈 수도 있겠죠. 처음 초기 직업은 이거였지만 점점 바뀌어나가는 그 직업 과정들도 작성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성장 단계는 또 역시 내가 필요한 자격이 뭐가 있고 요구된 능력이 뭐가 있고 어려움이 뭐가 있고 능력 획득 방법, 어려움 극복 방법이 뭐가 있을지 이런 내용들. 이 내용 안에는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 작성을 해 나가면 좋습니다. 적을 수 있는 만큼만 적고요. 학교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이 파트예요. 이 앞에까지는 이 내용과 이 앞에까지는 대부분 작성을 잘 하고요. 직업 탐방 갔다 온 친구들은 여기도 작성을 잘 하거든요. 이 파트가 가장 어려워요. 근데 이 파트도 이제 직업 탐방하면서 물어보면서 작성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그건 너무 잘하는 거고요. 혹시 이쪽을 작성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을 수 있을 만큼만 적고 학교 활동을 통해서 구체화 시켜 나가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리더클의 사명 로드맵 작성이라는 그 칸을 찾은 다음에 자신의 학급에다가 이 내용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로드맵 작성해보니까 그래서 거의 한 50%, 60% 이상은 채웠죠. 어떤 친구들은 그 이상 거의 다 채운 친구도 있죠. 그래서 되게 정말 딱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게끔 잘 정리해서 선생님이 내용을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다시 이 강의가 끝나도 여러분들이 사명 로드맵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조금 내용을 좀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출력 가능한 친구들을 출력해서 또 집에 붙여놓고 그러면서 내용을 점점 채워나가면서 완성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